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녹제 조현상입니다. 이거 좀 보여드리기가 사실 좀 쑥스럽습니다. 자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여기에도 헌 책갈피 먼지 쌓이듯이 세월의 무게가 자꾸 내려앉다 보니까 자꾸 깊어집니다. 너덜너덜해 보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 젊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세월의 무게를 어깨를 지고 가는 건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몸도 마음도 좀 약간은 좀 조심스러워지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말씀을 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난달에 혼났지 않습니까? 1월달에 제가 그 원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그냥 을충년이라 그랬다가 난타를 당했습니다. 말랑말랑해졌습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말 한마디의 여파가 굉장히 컸고요. 또 어찌 보면은 작은 공인이죠.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언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새해 들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두절미하고요. 오늘은 촬영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 난실이 다 닫혀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전부 이중 비닐이 착광이 돼 있고 천정도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죠.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눈 뭉치가 막 우수수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밖에 굉장히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올해 들어서 가장 최강의 한파다. 그래서 좀 춥고 눈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영상을 제가 지금 우리 바깥에 있는 CCTV로 영상을 좀 한 30초간 촬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 좀 이 부분에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인사드릴 겸 오늘 주제는 금계산반. 어떤 구독자님들께서 좀 댓글 또한 몇 분이 주셨고 또 전화로 문의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금계산반이 뭐냐? 금계산반이나 금계라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실물을 좀 이따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계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반의 전문 용어는 없습니다. 산반이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이면 황산반, 흰색이면 백산반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난 용어 정리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쯤에 촬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파생된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아주 노라면 극황산반, 또 아주 하얗면 설백산반, 그러다가 이제 또 안쪽에 있으면은 내산반, 또 줄이 쭉쭉 그어져 있다고 해서 기찻길 산반, 그 다음에 쑥무늬처럼 얼룩얼룩 하다가 쑥산반, 그보다 더 입자가 곱다고 해서 안개산반. 제가 알기로는 산반 용어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온 용어가 금계산반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 산반 용어에는 없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통용되지 않았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난에 좀 입문하신 분들은 좀 생소한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동안 사실은 상인들 위주로 언어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가나 배양하시는 분들이 그런 용어를 쓸 일은 없거든요. 그냥 산반이면 산반이죠. 다만 이제 산반이라는 용어 정리를 할 때 산자가 이제 흩어질 산자에 얼룩질 반자다 해서 산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정의를 보면 그렇죠. 빗자루로 쓸듯이 그렇게 무늬가 형성된 것을 산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모든 난 책자를 다 동원해서 찾아봤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산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세분화, 어떤 그 무늬를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채로워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산반의 무늬는 간단합니다. 모든 우리가 여배품으로 취급하는 그 무늬의 기초죠. 일단은 산반은 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 점이 퍼지면은 서반이 되죠. 그리고 그 선이 이어지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선 호자를 써서 호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가면 복륜이 되고 안으로 몰리면 뚜를 투자를 써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투반, 이거는 맞질 않죠. 얼룩지질 않고 무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투라고 하는 것이고, 중투와 또 줄이 그어진 호무늬가 같은 포기에 혼재가 됐을 때 중투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산반도 마찬가지로 끊어진 혹은 점으로 무늬가 나타나는 것에 합쳐져서 거기에 또
색이 또 노르스름하게 또는 흐여멀건하게 얼룩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 이제 서반과 산반이 이제 같이 합쳐져 있다고 해서 서산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없었던 금계산반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난을 배우시는 분들은 좀 혼란스러워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금자가 중요하죠. 금자. 계자는 뭐 나눌 계자이기 때문에 그 계열이다, 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금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쇠금자를 써서 황금을 표시할 때 금자, 생각이 굉장히 화려하고 밝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금자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분야에서 최고를 칠 때 금이라고 치부를 하죠. 뭐 금색 또는 뭐 기와, 금기와, 황금기와. 뭡니까? 지금 제가 촬영하는 요 카메라 렌즈에도 줄이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해서 각 4점에 합쳐지는 꼭지점들을 이 구도를 갖다 황금 분할 구도라고 합니다. 제 머리가 지금 요 부분에 딱 있거든요. 요 딱 꼭지점 마주치는 부분에. 그래서 가장 좋은 구도다. 그래서 황금 분할 구도라고 하죠. 그래서 앞쪽에는 조금의 여백이 있고 뒤쪽에는 조금째 여백만 두고 앞을 강조하는, 전면 시선 처리를 하는 이런 구도를 황금 분할 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만 더 드릴까요? 중국의 자금성을 그 지붕을 잇고 있는 기와가 황금 유리 기와라고 하거든요. 황금 유리 기와. 황금 유리 기와는 약 1억만 장이 들어가서 자금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중국인들이 굉장히 황금은 좋아하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황금을 싫어합니까? 싫어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합니다. 고려시대 충신이신 그 최영 장군 어록에 그런 말씀이 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께서 말씀하신 말이 아니고 최영 장군의 아버지께서 관리로서 아들을 훈육할 때 관리로서 재물에 탐하지 말고 어진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살펴라. 재물에 탐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고 최영 장군을 훈육을 하셨다고 하죠. 저는 뭐 제 아이한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못할 것 같습니다. 황금 보기를 귀하게 여겨야죠. 그런 의미에서 또 저기 있죠. 닭도 그 닭 중에서 가장 화려한 닭이 있지 않습니까? 금계라고 부릅니다. 금계. 계자는 물론 닭 계자를 씁니다만은 황금 금자를 쓰죠. 쇠금자.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비추어서 황금의 그 쇠금자를 써서 금계, 굉장히 아름다운 금색의 무늬를 가진 산반이라서 금계산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국어 국문학 우리 그 연구소에 등록된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 비단 금자가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금자 중에 비단 금자가 있습니다. 뭐 원앙 금침,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금색 이불에 꽃 수놓아진 금상첨화.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자꾸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세월에 먼지가 쌓이다 보니까 자꾸 침잠됩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상첨화, 그 뭡니까 비단 금빛 그 실크 이불에 꽃이 수놓아진 최고의 그 이불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로 비단 금자를 써도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계산반이라고 하는 그 잎의 종류가 굉장히 그 면이 전체가 그 황금색 무늬로 고르게 산반 무늬가 잘 이렇게 반질하게 포함된 이런 무늬를 금계산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황금을 의미하는 금자나 비단을 의미하는 금자나 제가 볼 때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아름다운 빛깔과 아름다운 무늬다. 이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산반 무늬 중에 최고봉은 금계산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름답습니다. 이따 제가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품종들을 좀 선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산반 무늬는 따라올 수 없죠. 설백산반이다 혹은 극황산반이다 이렇게 일부분에 나타나는 그런 무늬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고렇게 전면에 깔려 있는 그런 무늬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황금 빛깔, 비단 같은 그런 무늬로 깔려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금계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로 따졌을 때
황금 같은 색감을 가진 금괴산반이라고 하거나 비단 같은 부드러운 무늬의 분포를 가진 금괴산반을 이루거나 아마 아름답다는 점에서는 뭐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서로는 마치고 일단은 뭐 실물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좀 정확한 어떤 그 의미의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모델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번 난실에 모셨습니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상당히 무늬들이 곱고 예쁘죠. 아까 제가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천장 보면은 눈 뭉치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서 또 이제 미끄러져서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대단한 날씨입니다.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튼 일단 금괴산반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 금색의 무늬가 입 전면에 고르게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무늬를 금괴산반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제가 지난달에 직접 체란해 온 난이죠. 입끝 마무리가 아주 좋고 전면에 아주 산반 무늬가 잘 든 귀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대주죠. 입 자체에 금빛의 산반 무늬들이 고르게 분포된 아주 귀한 품종입니다. 꽃은 이 친구는 이제 뭡니까 지난해 나온 촉인데 5월 6월 때 이제 이렇게 까지거든요. 흔히 말하는 후발색 완벽한 후발입니다. 그래서 약 1년간에 걸쳐서 발색이 되는 이런 친구인데 그러면 꽃이 무슨 꽃이 필까 좀 궁금해지죠. 흔히 말하는 이렇게 늦게 발색이 되는 후발은 색이 안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핑크색의 복색을 피우는 핑크 복색화입니다. 아주 귀한 친구거든요. 제가 상당히 애정하는 난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친구를 또 먼저 소개를 드려야 돼요. 이 친구 이제 보이시죠? 천상입니다. 금괴산반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명명품 중 하나인데요. 천상의 무늬 중에서도 이렇게 산반 중투처럼 산반 중투로 발전이 돼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금괴산반 중투로 발전 중인 그런 친구여서 옆에 계시는 사장님께 한쪽 구입을 했습니다. 좀 기르고 싶다 그랬더니 좀 망설이시면서 흔쾌히 주셨거든요. 잘 배양해서 이렇게 중투처럼 발전되어서 나온 천상의 산반 중투화처럼 나오는 그런 꽃을 한번 피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잘 배양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금괴산반의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는 이 친구죠. 아주 색감이 극황색으로 잘 밝게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 전면에 고르게 아주 산반이 잘 퍼져 있죠. 얍 띠용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사실은 상당히 세력이 좋았었는데 지지난해 병이 와서 다시 이제 벌티를 해서 살려내는 중이고요. 저쪽에 분초 관계한 독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산반 중에서는 이 정도의 색감과 고르게 분포된 산반 무늬가 아마 그리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뭐 어찌 보면 가격대도 고가품이겠죠. 저는 뭐 아직까지 이 난에 대한 가격 부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무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꽃을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꽃이 필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튼 그런 의미에서 금괴산반이라고 하는 산반의 정의는 황금색의 색감과 비단 같은 고르게 분포된 이런 전면 산반을 가진 이런 난을 금괴산반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보다 더 정의를 잘 내리시는 고수분께서 계신다면 또 그분께 저도 배워야겠죠. 여튼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최강 한파가 왔다고 하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운행은 금물이죠. 큰일 납니다. 저도 오늘은 하루 종일 난실에서 이 친구들과 정담 난담 이어가면서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였습니다.